그 초중급 퍼블리셔라고 있는데 요 초중급 퍼블리셔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뭐가 초급이고 뭐가 중급인지. 소프트웨어 노임 단가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폐지가 됐어요. 사실 매년 업데이트가 돼요. 평균 임금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견적을 내진 않아요. 에이전시나 SI 쪽에서. 요게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서 끊겼거든요. 있네요. 2019년도까지 있네요. SI나 에이전시에서는 요 단가표로 기준을 해서 회사 대 회사끼리 해서 견적을 냅니다. 인력 단가를. 자료 입력원이라는 단계부터 있어요. 그리고 고급 기능사까지 단계가 있지만 회사에서는 요걸 치지 않습니다. 요거 전부 다 제거하고요. 여기부터 들어가요. 그리고 기술사는 거의 뽑지 않습니다. 요 단계에서만 인력 분배가 되고요. 취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초급 기술자로 쳐줘요. 암암리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학사가 아니라 전문대졸이다. 그리고 나 자격증이 없다. 경력이 없다. 근데 입사를 했어. 그래도 초급 기술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초급이 중급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 한번 짧게 설명을 해보면,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초급 기능사, 그 훈련기관에 교육을 이수한 자, 직업훈련학교 이런 데 나온 사람, 또는 고졸, 기능실기 시험 이렇게 합격한 자라고 나오죠. 뭐 합격한 자, 졸업한 자. 자, 그 밖에 만약 이게 아니야. 여기 전부 다 포함되지 않고 나는 중졸했다가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졸이고 5년 동안 일했어. 그러면 초급 기능사라는 얘기예요. 나는 고졸이야. 그리고 취업을 했어. 그러면 초급 기능사입니다. 직업훈련학교 나왔어. 초급 기능사예요. 기능사 자격증,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웹디자인 기능사 가지면 초급 기능사입니다. 기능사 쪽은 실제 안 봐요. 그래서 요 기준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기술자부터 들어가 볼게요. 초급 기술자는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죠. 그러면 석사 졸업하거나 아니면 내가 4년제 졸업 또는 전문대도 졸업이죠. 아무튼 전문대 2년제, 4년제, 석사까지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 초급 기술자로 정의하고요. 고졸을 했을 경우, 만약 고졸이면 3년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초급 기술자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기사 자격증을 가진 자,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진 자인데 모든 자격증이 아니에요. 이 자격증이라는 것이 관련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왜 퍼블리셔라고 생각해서 좀 가능성 있는 것은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그리고 컬러리스트 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외에 다른 자격증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컬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분들 많이 보기 때문에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보 처리 쪽으로 가시면 좀 더 업무하시는데 도움은 되실 거예요. 이게 초급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졸이든 뭐든 상관없이 경력과 상관없이 대부분 취업하시게 되면 전부 다 초급 기술자로 정의를 해줘요. 회사에서 암암리에. 중급 기술자는 뭐냐? 석사를 땄어. 석사를 딴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이에요. 경력이. 4년제리야. 4년제면 4년제를 딴 기준으로부터 6년 동안 일을 해야지. 대학교 졸업하고 6년 동안 경력을 쌓아야지 중급이 되는 거예요. 2년제야. 2년제 전문대졸을 했을 경우에는 전문대 졸업하자마자 9년 이상, 고졸이면 12년 이상이에요. 경력을 더 요구하죠. 그만큼 내가 학위가 높으면 짧은 경력도 높은 단가를 쳐준다. 그리고 자격증 기준을 보게 되면 중급 기술자가 되려면 기사 자격증을 딴 이후에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 자격증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사 자격증 있은 다음에 4년 이상. 산업기사는 7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 단가 등급을 많이 올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최소 4년제 자격증 따려면 기사 자격증이 낫다. 나는 이미 전문대를 졸업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사라는 것이 방통대도 있고 사이버대도 있죠. 다 쳐줍니다. 다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신 관련 학과를 나오셔야 돼요. 시각디자인학과라든지 퍼블리셔는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이 정도, 디지털 미디어과 이런 쪽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나오시면 관련 학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학사학위를 좀 따는 걸 추천드려요.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예를 들어 스타트업만 있을 거다. 그리고 나는 마이너하거나 아니면 인하우스인데 따로 이런 걸 보지 않는 회사만 다닐 거다라 하시는 분들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좀 큰 물에서 놀고 싶다. 메이저급 회사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거 무조건 등급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 고급 기술자를 간다. 그 다음 단계죠.
박사까지 가면 더 좋다라는 거죠. 박사만 가져도 되죠. 박사만 가져도 경력 상관없다. 석사면 6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고 학사면 9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고 전문대면 12년 이상, 고졸이면 15년 이상 기술이 필요한 거죠. 경력이 필요한 거죠. 기사 자격증 따도 7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되고요. 산업기사면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만 고급 기술자가 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급 기술자, 특급까지도 봅니다. 특급 기술자는 이제 박사학위를 땄지만 3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석사는 9년, 학사는 12년, 전문대는 15년. 고졸 안 쳐주죠. 고졸은 특급을 못 간다. 기사 자격증은 10년 이상, 산업기사는 13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를 또는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등급을 나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급이긴 하지만 웹퍼블리셔는 특급을 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쳐줘봤자 고급밖에 안 쳐줬어요. PL 해도 고급으로 갑니다. 특급은 보통 개발자라든지 PM 이런 분들이 특급으로 가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은 그렇게 따지지만 디자이너나 퍼블리셔, 기획자는 특급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퍼블은 확실히 없고요. 특급 안 뽑습니다. 특급 기술자들도 고급으로 낮춰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생태계가 그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우리가 웹 퍼블리셔, 프리랜서, 구인 사이트를 많이 보시게 되면 구인 사이트에 초급 퍼블리셔 모집합니다. 중급 퍼블리셔 모집합니다. 요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싶으시면 우선 2019년도까지가 적용이 끝난 거거든요. 이게 정확한 명칭이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 단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검색하시면 2019년도가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 뒤로 업데이트 되는 것은 평균 단가만 나오지 이렇게 단계별 단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암암리의 SI 에이전시 업체들은 이 단가를 가지고 업체 대 업체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우리도 그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요 등급이 중요하다. 초중급이면 대부분 7, 8년 경력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